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승찬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부분들은 저희가 시장에서 그 주요 고객분들과 마주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리고요. 또 그러한 그 주요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얘기 드렸던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1998년 모기업 메가존으로부터 그 사업이 시작됐었고요. 2018년 메가존으로부터 사업을 스핀오프해서 클라우드와 디지털 영역에 더 포커스하고 있는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메가존 그룹 전체로는 한 1,800여 분들이 저희 기업 고객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4년간 시간들을 놓고 보면 메가존이 어떤 회사였는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 도표인 것 같은데요. 창업 이래로 사실 기술의 진화가 반복되면서 메가존과 메가존 클라우드는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시는 다양한 디지털 역량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 사업이 점점 커져 왔습니다. 예전에 98년도에는 주로 웹의 등장과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IT 비즈니스들이 등장을 했고 그 기반 하에 저희도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었었고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2012년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 지난 10여 년간 국내 시장에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 전문 관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사업 영역을 조금 더 정리하고 확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메가존 클라우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에서 쌓아왔던 경험과 역량들 기반으로 저희 테크놀로지 파운데이션 비즈니스가 현재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업 고객분들이 저희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하시면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데이터 앤 AI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스라는 영역들을 저희의 또 주력 사업 분야로 또 편입하여 전반적인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저희 사업 부문 중에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스 부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주로 저희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일반적으로 IT 고객분들이십니다. 그래서 IT의 여러 가지 혁신 목표들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인프라를 현대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혁신의 기반을 구축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저희랑 같이 수행하셨는데요. 비즈니스 솔루션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히 디지털이라는 영향이 이제는 IT를 넘어서 전사 그리고 CEO 분들의 아젠다가 됐음을 저희가 실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T뿐만 아니라 현업에 계신 여러 부문들, 마케팅, 커스터머 서비스, 파이낸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IT를 통해서 뭔가를 이용하셨던 고객분들이었다면 이제는 각 현업 부서에서도 디지털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디지털로 최적화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들이 심화되면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스 부분은 이렇게 실제 현업 담당자분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서 즉각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접근 중에 하나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영역들과 연결되는 모듈러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라 불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DT를 고민하시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하나의 비즈니스 역량으로 디파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듈화 시킨 뒤에 이 부분을 플랫폼과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운영 기반을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 사실은 2, 3년간 시기는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변화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uncertainty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그랬고 최근에 또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이벤트들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어떤 숙명에 놓여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아마 앞선 강연에서도 많이 말씀이 되었겠지만 저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을 어디서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펀더멘털하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어디 정해진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게 중요해지고,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국소적이고 일부였다면 지금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과감한 옵션들을 제공하는 좀 레디컬한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와 가운데서는 또 휴먼 인터랙션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해진 인터랙션에서 어떻게 휴먼 익스피리언스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일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변화들도 감지가 되고요. 근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대표님들 그리고 창업가 분들은 그 펀더멘털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건 기업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요. 이런 리스크를 결국 어떻게 해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이제 컴포저블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컴포저블 비즈니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추어서 결국은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을 컴포저블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를 담아낸다는 의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모든 것이 다 변화한다라면 사실은 유일한 진실은 변화한다는 것뿐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가 기업이 더 서스테너블한 그로스를 또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는 적응력. 아무리 변하더라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resilience.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한 설계가 된 그런 조직과 기업을 이제 컴포저블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얘기 들었던 이런 uncertainty 시대에선 사실은 기업이 결국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따라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변화를 대응한다는 개념보다 그 변화를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기업 운영 모델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어떻게 더 컴포저블 비즈니스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고민에 대한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금 더 그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 컴포저블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기반 자체가 사실은 이런 컴포저블 어플리케이션의 조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가장 적절한 사례를 생각해보면, 비유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떤 그 벽돌을 하나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벽돌과 똑같은 모양을 어떤 레고 블록의 조합으로 만드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레고 블록으로 조립되어 있는 벽돌을 던지거나 혹은 이제 그 일반 벽돌을 던졌을 때 아마 벽돌은 그야말로 깨질 거고요. 아마 레고 블록으로 조립된 벽돌은 아마 흩어질 겁니다. 흩어지지만 사실은 다시 조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컴포저블 비즈니스가 이야기하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변화를 계속 수용해 나갈 수 있는 어댑터빌리티, 계속 바꿔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는 좀 더 컴포저블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컴포저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도입해서 실제 적용해 나가려는 기업 고객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기업의 어떤 운영 모델 측면에서 그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는 그 고객들도 많고요. 저희가 조금 더 텐저블한 현실 세계의 고민을 좀 찾아보면 과거보다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그 분들이 이제 D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정말 주로 IT 부서 내에서 뭔가 혁신 과제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어떤 그 쓰임으로써 사실은 이제 DT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모든 부서가 그 책임이 같이 있고 그 각 부서가 뭐 그 같이 고민한 경우도 있지만 또 각각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각 부서 내에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트렌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협업 툴도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개발팀 혹은 뭐 HR팀 다 각각 사실은 선호하시는 어떤 옵션들이 있고요. 또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또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특정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트렌드가 좀 더 확장되면서 물론 그 제너럴 퍼포즈 서비스들 조금 더 폭넓고 그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레벨의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또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IT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 군데에서 통제했던 것들이 이제 그 통제권을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IT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얘기 들었던 이제 회사 내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 디지털 도구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의 어떤 조합이라는 것도 굉장히 회사별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엔터프라이즈이면 뭐 ABC 써야지라고 하는 게 비교적 클리어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현재는 경계가 없어지고 옵션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개별 사용자 혹은 개별 부서가 갖고 있는 조금 더 마이크로한 그런 니즈들을 또 어드레스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객분들이 또 관심 있게 또 지켜보는 사항들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영역을 담당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쓰는 건 좋지만 사실은 그 개수가 늘어나고 그 활용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점점 다양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 조금 더 이런 그 다양한 사스 서비스를 고민하시고 활용하고 계신 고객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세 번째 트렌드로는 또 이제 소위 커스터머 빌트 B2B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로코드, 노코드 툴의 확산도 이러한 그 매크로한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좀 신경 써야 될 하나의 또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제품이라 하면 그 제품을 가져다가 주로 사용하는 관점이었지만 이제는 사실은 가져온 제품을 사용자가 활용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 내에서는 어쩌면은 뭔가 인가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를 쓰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이용해서 만든 또 다른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를 또 그 여러 부서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 사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그 사용자분들의 니즈를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또 고민되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또 커스터머 빌트 B2B 프로덕트, 로코드, 노코드 툴이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기업 내에 이제 운영 측면에서도 어떤 한두 개 혹은 두세 개의 어떤 메이저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정말 컴포저블하게 수많은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활용되는 그 모양 자체가 회사의 모양이기도 하고 각 부서 그리고 저희가 데이투데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보게 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의 선택과 활용이 과거에는 정말로 IT 생산성 향상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사실은 요즘 이제 이런 사스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좀 늘려가고 그다음에 보편화하는 그 또 크리티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직원 경험이라는 요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회사 내에서 업무를 어떤 도구를 갖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선택지가 워낙 다양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진화 방향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되다 보니 사실은 거기에도 이제 그 구직자분들의 프리퍼런스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실제로 디지털 인재의 50% 가까운 분들이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로 인한 좌절로 직장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내가
쓰는 도구가 불편해서 회사를 떠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응답이었는데요. 이제는 사실은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체제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또 그 개인이 회사 내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느냐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새로운 또 발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특히나 이제 저희 소위 요즘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나 이런 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어떤 툴들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고, 근데 그런 도구들에 익숙해 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만약에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또 본인이 뭔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그만큼 낼 수 있을까를 또 챌린지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잠재적인 구직자분들한테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툴로 인한 발생되는 직원 경험 이런 것들이 채용, 리텐션, 그리고 더 멀리는 비즈니스 성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제 스택쉐어라는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스택쉐어라는 웹페이지는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테크 스택을 서로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구에 대한 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회사별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런 도구를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올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보팅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 경험에 대해서 불편사항들 혹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아마 10년, 20년 이렇게 영역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이런 소식일 것 같으세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이 엔드 유저분들은 벌써 이렇게 이거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여기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본인이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만족도 혹은 여러 가지 이렇게 실제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해야 될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지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사실 엔터프라이즈 IT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하드웨어 중심 혹은 OS 중심, 뭐 DB 중심 혹은 어플리케이션 중심 이런 과거에 30여 년간의 여정 속에서 살펴봤었을 때 사실은 뭐 다 단계별로 어떤 특정 하나의 벤더의 어떤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뭔가 운영했었으면은 사실은 IT 부서 내에서 특별히 어려움 없이 대부분이 다 커버됐었던 게 이제 과거였다면,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기업 운영 모델 자체가 펀더멘탈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대하는 어떤 관점도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옵션 자체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IT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기업의 IT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더 펀더멘털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IT 부서에게 요구됐던 사항들은 사실은 이제 효율적으로 비용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하고, 또 안전하게 IT 자산을 지키고 하는 측면들이 사실은 IT 부서에게 주어졌던 어떤 레스폰서빌리티였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트렌드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 혹은 변화하는 속도를 지탱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속도에 대한 고려, 그리고 뭔가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분산된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갖고 업무 효율을 또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업무 환경의 자율적인 업무 환경의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원분들이 회사에 만족을 하고 또 그분들의 생산성과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IT 부서에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도 가파르고, 기존에 IT에 요구됐던 거가
후순위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이 유지를 해 나가면서 새롭게 등장한 요구사항들을 대응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목표를 사실은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하지만 또 해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러 가지 그 IT에 주어진 요구사항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이퀄리브리움을 찾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새로운 균형점, 우리 회사에 가장 최적화된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마 IT 부서를 또 리드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고 또 답을 찾아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이런 IT 운영 관리 부분이 현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아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얘기 드렸던 이런 일련의 변화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서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SaaS 서비스를 쓰고 싶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고, 혹은 알아서 쓰세요라고 어떤 자율권을 주신 곳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내가 비용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안전하게 쓰고 있는 건가? 혹은 이제 프로세스적으로 문제는 없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업에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또 다양한 SaaS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응대하시면서 갖고 계신 그 불안감이실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 지점에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IT 운영 관리, 좀 현대화된 IT 운영 관리를 위해선 반드시 우리 기존의 IT에서 담당했던 영역을 포괄한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러한 고민들을 사실은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이제 팝스라는 프로덕트를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팝스라는 제품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이런 트렌드 하에서 많은 엔터프라이즈 분들이 이런 SaaS 어플리케이션과 더 잘 결합하여 또 병행해서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플랫폼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이런 SaaS 어플리케이션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내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IT 담당자도 계실 거고, 또 보안 담당자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또 각 직원분들께 또 할당해드리고, 또 입퇴사 시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인사 담당자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이시고요. 관리 측면에서 그렇지만 실제 이런 솔루션들을 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사실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화된 SaaS 중심 시대에서 현대화된 IT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계정, 구독 관리, 그리고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이런 측면에서의 기능들이 사실은 하나로 모여져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게 저희의 처음 아이디어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컨셉으로 이제 팝스라는 걸 저희가 구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IT의 어떤 본연적 역할로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솔루션을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구매 단계부터 실제로 도입하면 그 이후에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필요로 한 사용자에게 적시에 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줄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IT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팝스가 제공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밸류 중에 하나는 SaaS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컨트롤을 고려하시는 지점들이 사용자, 계정, 보안 정책, 그리고 자동화, 이런 영역들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하나로 제공돼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SaaS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팝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중요한 지점들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사내에서 사용하는 SaaS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자연스럽게 고민되는 지점이 사실은 구독,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저희도 사내에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줄잡아 한 30-40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소프트웨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이걸 매뉴얼하게 관리한다라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또 각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계약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사실 여러 명이 사실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하나의 대시보드로 정리하고 또 그 내에서 실제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계약을 좀 더 유리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이 부분을 관리하셔야 될 부분들이 기대하시는 측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팝스라는 제품 내에서는 계약과 사용자 비용 이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구독 관리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비용 최적화된 사스 서브스크립션들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사실 사용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과거에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아니면 관리 측면에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 나오는 많은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은 또 사용자의 경험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직원분들이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스 솔루션들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걸로 보여지고요. 팝스 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실 수 있는 앱 런처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서별 혹은 사용자별 그 할당되어 있는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기반 포털로서의 역할하는 그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팝스와 연동되어 있는 많은 사스 솔루션들은 싱글 사인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다양한 사스 솔루션을 사용하실 때 매번 번거로운 로그인 과정을 하실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통합된 로그인 통해서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 사용자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또 직원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스를 통해서 조금 더 개인화되고 조금 더 만족도 높은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점들이 또 팝스를 통해서 또 기대하실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팝스에는 지금 이제 연계해서 지금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로고 외에도 저희가 뭐 하루에도 한두 개씩 점점 그 리스트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한국에 있는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사용을 또 고려하시고 사용이 필요하신 모든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 팝스와 다 연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쓰시더라도 그 안전하고 또 빠르고 또 만족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돕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팝스를 통해 이러한 그 현대화된 IT 운영 관리에 필요로 하시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 기능적 측면에서 정리드렸던 사항들을 뭐 기대 효과 측면에서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뭐 하이브리드 어떤 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뭐 이런 환경을 잘 만드는 측면에서는 그 안에 구성 요소의 어떤 특정 솔루션들, 뭐 특정 뭐 비디오 컨퍼런싱 혹은 뭐 특정 뭐 컬래버레이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또 엔터프라이즈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해서 가장 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 있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팝스라는 플랫폼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IT 그 환경에 그 최적화되어 있는 IT 운동을 현대화한다라는 관점, 즉 아마 이러한 사실은 그 변화가 빠른 시대에 아직은 많은 기업들이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준비를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아마 사스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그런 운영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현대화된 IT 운영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인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불확실성 높은 이런 시대에 비즈니스가 정말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앞서 얘기 드렸던 컴포저블 비즈니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스의 활용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잘 오케스트레이트 돼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성장을 또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또 마일스톤으로서도 역할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제 팝스를 통해서 갖고 계신 어려움들을 또 해결하고 계신 고객사들이 계신데요. 아마 그 많은 분들 알고 계신 하이테크 엔터프라이즈 고객사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런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계정 관리의 어려움들, 그리고
낭비되고 있는 그 서브스크립션 비용 이런 것들을 IT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저희 팝스 활용을 통해서 그 수많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걸쳐져 있는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사스 구독 비용을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데스크를 또 하나로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현대화된 IT 운영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계신 고객사가 계십니다. 그 외에도 뭐 그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부터 엔터프라이즈 기업까지 팝스를 기반으로 늘어나는 사스를 잘 대응하기 위한 운영 체제를 갖추고 또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해 나가고 계신 고객들이 계시고요. 또 저희는 또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이런 팝스 혹은 이제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춰진 현대화된 IT 운영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과 좀 팝스 그리고 또 이런 시대에 걸맞는 운영 모델 어떤 요구사항들이 필요한가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팝스는 뭐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팝스와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저희가 한 가지 갖고 있는 중요한 로드맵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IT 오퍼레이션 내에 있는 많은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뭐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IT 솔루션들을 프로비전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기능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IT 부서에서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스 어플리케이션 활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일괄적으로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팝스 내에서 특히 이제 사스라는 측면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그런 그 기술 로드맵 중에 일부이고요. 저희는 이 팝스라 오늘 시간을 통해서 팝스를 소개해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팝스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더 잘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 세션을 들으신 분들 혹은 이제 그 이후에도 저희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필요로 한 디지털 기술과 또 디지털 솔루션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